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1년 만에 기술사 시험 합격한 비결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사실 단기 합격을 하신 분들의 합격한 비결을 물어보면은 아마 다 제각각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처한 현재 공부하는 상황이 다를 거고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온 배경 지식도 다를 거고 본인의 장점, 약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들고 온 내용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 때 51.33점으로 시험을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뭐 기술사 공부를 아직 시작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야, 60점 근처인데 그래도 51.33이면은 너 처음부터 높은 점수를 시작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술사 공부를 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글쓰기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은 이론을 많이 몰라도 50점 넘는 거는 금방 넘습니다. 좀만 공부하면 50점 이상은 바로바로 점수가 나와요. 근데 마의 구간이 바로 60점이잖아요. 우리 합격을 위한 점수가 60점인데 그 점수 얻으려고 정말 3, 4, 5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시험 만에 세 번째 시험이면 딱 1년 뒤거든요. 1년 뒤에 61.16점이라는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1년 만에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술사 공부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잘 반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기술사 시험의 모든 것을 집중이라는 내용으로 가져왔는데, 사실 뭐 당연한 말이에요. 뭐 당연한 말을 왜 들고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출퇴근 시간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 출퇴근. 이 출퇴근 시간에 원래는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자주 했었습니다. 왜냐면 운전해야 더 빨리 가고 대중교통은 좀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사 시험 공부할 때는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운전도 하긴 했는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했냐? 그동안 자료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 암기나 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할 때는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료 암기나 학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출근 뭐 2, 30분, 퇴근 2, 30분 합치면 하루에 거의 1시간이거든요. 그 1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출퇴근 때 기술사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회사 업무에만 집중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회사 업무 외에도 기술사 시험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 업무 다 때려치고 기술사 공부를 하는 그런 양심 없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회사 지금 오래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게 있었죠. 점심시간. 네.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자리에 와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 이동. 그 이동이라 하면은 간단하게는 화장실부터 뭐 회의실 같은 데로 회의를 하기 위해 이동을 한다. 이러면 잠깐에 짧으면 몇 초, 길면은 뭐 몇 분 정도 되겠죠. 이 시간에 제가 틈틈이 계속 기술사 관련된 자료들을 봤어요. 물론 자료를 A4 용지로 뽑아서 이렇게 보면은 회사에서 좀 눈꼴 사나울 테니까 그렇게는 못 봤지만 핸드폰 같은데 자료를 일부 뭐 개념 정도만 줄여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회의실을 가고 화장실에서도 계속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그런 걸 공부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기술사 시험에 항상 모든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요.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 이러면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찍죠.
그러면 버스 카드에는 NFC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럼 NFC는 개념이 뭐고 특징이 뭐고 기술 요소가 뭐야? 또 개념, 기술 요소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블루투스 같은 거를 연결을 하면 블루투스는 개념이 뭐고 기술 요소가 뭐고 특징이 뭐야?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검색을 해도 검색하는 알고리즘 같은 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기술사에 관련된 거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매칭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제 삶 자체가 기술사 시험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쉬는 날 사람이 뭐 항상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쉬는 날도 있을 거고 뭐 회식 같은 것도 할 테니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도 하게 될 거고 TV도 보고 할 텐데 이런 날에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맥주 한 잔하고 소주 한 잔하고 뭐 TV 보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이랬을 때 기숙사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말이기도 한데 뭔가 기술사라는 공부에 중독이 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좀 웃기기도 한데요. 이 표현이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기술사 시험에 회사, 출퇴근, 아니면 쉬는 시간, 생활에도 이럴 때도 다 기술사 공부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공부와 타협하지 않을 의지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고, 뭘 정해놨냐면요, 대신에 할 양을 항상 정해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10개를 해야 돼. 무조건 이번 주에는 이 10개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라는 한량을 정해놨고요. 만약에 이 한량을 제가 뭐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빠. 야근도 많이 하고 이래서 10개를 해야 되는데 7개밖에 못했어. 혹은 뭐 회식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7개밖에 못했어. 라고 하면은, 그래, 이번 주는 바빴으니까 다음 주에 이 3개 마저 더 하지 뭐. 라는 식으로 타협하지 않고, 내가 10개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잠을 줄여서라도 10개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무조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나와의 약속을 절대 무조건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은 100% 참석을 했습니다. 100% 참석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만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경조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정사도 있을 거고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무조건 100%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아니면 불가피하게 어떤 제 친한 지인의 경조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하면은 그 경조사 들렸다가 학원에 지각을 하더라도 무조건 학원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100%다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모의고사 날 내가 모의고사를 참석을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런 날은요. 다음 날에 혼자 카페 가가지고요. 혼자 카페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의고사 그 문제지 학원에서 받아다가 제가 혼자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기술사 시험 동안에는 제가 한 번도 해야 될 양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독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독하게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단기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많은 단기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험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시험은요. 과목마다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면요.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다른 시험은 1교시에 A 과목, 2교시에 B 과목, 3교시에 C 과목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지만 기술사는 모든 교시에 모든 과목이 랜덤하게 몇 문제씩 반영이 돼서 출제가 돼요. 물론 랜덤하게라는 용어는 좀 안 맞긴 한데 그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랜덤한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이쪽에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업무도 이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전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저는 남들보다 무조건 1.5배에서 2배 점수는 더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무기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시험에 내가 실전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은 나는 무조건 고득점을 합격을 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임했었고 실제 시험 볼 때 인공지능 문제들에 대한 점수가 엄청 높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본인이 실전 시험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자신감을 통해서 거기서 점수를 얻게 되고 다른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는 문제에서 이미 시간을 잘 할당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에도 더 시간을 쏟게 돼서 더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무기가 뭔지는 본인이 아실 겁니다. 내가 뭐 정보보안 쪽을 하고 있다. 그럼 정보보안 쪽이 강하실 거고요. 아니면 나는 뭐 어디 개발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개발 알고리즘 이쪽이 강하실 거고 이런 거는 본인에 맞게 나만의 무기를 챙기고 그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남들보다 무조건 잘 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면은 단기 합격의 길이 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단기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려 보니까 어때요? 저 좀 약간 독하게 공부를 한 것 같긴 하죠. 그쵸? 예, 저 정말 독하게 공부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기숙사 공부를 그냥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기숙사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요. 이거를 한번 툭 찔러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왕 할 거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단기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매진해서 공부하시면은 본인에게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험은 운이라는 요소가 좀 필요한 시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꾸준히 흔들리지 않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제가 합격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